소록도 가는 길 구해. 순영은 날아오는 돌들을 고스란히 맞아야 했다. 더 이상 달아나려 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고 달아나고 싶은 마음도 없다. 아부지, 사람들 속으로 가라 하시더만 이거이니껴. 짐승들에게 먹혀 죽는 것보다는 이것이 아부지가 바라는 것이니까. 그거이 무신 소용이 있니까. 차라리 그냥 내비뒀음 지금은 편안할 거이 아닌겨. 순영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웃음을 짓는다. 그러나 그것은 웃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기하는 자학적인 표정이었다.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면 짐승에게 먹혀 죽으나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으나 자신으로서는 고통이 빨리 끝나는 것이 좋은 것이다. 갖은 고생을 다하면서 산에서 내려와 마을로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돌팔매를 맞는 고통만 배가 되었을 뿐이었다. 뭐야? 을매든지 돌을 던지다고. 내사이자는 죽은 것이 하나도 두렵지도 무섭지도 않다. 순영이 하는 말을 아이들은 알아듣지 못한다. 아이들의 눈에는 돌팔매를 맞으면서도 좋다고 웃고 있는 모습으로만 보여지는 것이었다. 아이들의 눈에는 순영이 아픈 것도 모르고 자신이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완전히 미친년에 불과할 뿐이었다. 봐라, 내 뭐라캤노? 미친 거이 맞제? 맞네. 저리 피를 흘리면서도 웃는 것이 보이 확실히 미친 기는 맞는 기라. 아이들은 다시 돌을 주워 순영을 향해서 던진다. 이제 순영은 아픔도 그 어떤 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이제는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생각을 하니 차라리 마음이 편안하고, 그래도 사람이 사람들 손으로 죽는다 생각하니 산속에서 짐승들의 밥으로 죽는 것보다는 조금은 덜 억울할 것도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정신이 자꾸만 가물가물해져 간다. 그때 동네 어귀에 들어서는 문희옥 여인은 아이들이 뭔가를 빙둘러 싸고 있는 모습을 본다. 쯧쯧쯧, 또 어느 놈의 개새끼가 할례를 붙은 모양이구만. 그러면서도 발걸음을 빨리 한다. 자신의 종자를 번식하기 위해서 교미를 하는 동네 개들에게 아이들이 그 짓을 보면서 돌을 던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려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문희옥 여인이다. 문희옥 여인은 며칠을 읍내에 있는 아들의 집에 다녀오는 길이다. 읍내에서 이곳까지는 하루에 서너 번밖에 차가 다니지 않는다. 점심때가 조금 지나 도착을 하는 버스를 기다렸다가 타고 들어오는 길이다. 굳이 오늘 꼭 들어와야 할 일도 아니건만. 문희옥 여인은 아침부터 서둘러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었다. 집으로 돌아와야 누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없다. 그렇다고 남들처럼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니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자꾸만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아침부터 서둘러 아들의 집을 나서서 이제 막 버스에서 내려 마을로 들어서 집으로 가는 길이다. 문희옥 여인의 집은 마을에서도 맨 끝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을과는 조금 떨어진 곳에 외따로 떨어진 곳에 있었다. 문희옥 여인은 아이들을 향해서 소리를 지른다. 야 이놈의 자석들, 너희들 시방 뭐하고 있노? 문희옥의 호통소리에 아이들은 뒤를 돌아보다 문희옥을 발견하고는 모두들 뿔뿔이 흩어지면서 도망을 간다. 에효, 저놈의 자석들이 뭐를 못살게구노. 문희옥은 자신의 생각대로 개들이 아니고 쓰러진 사람을 발견한다. 이거이 무슨 일인고? 어째 아그들이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진다는 말이가? 문희옥 여인은 순영을 향해서 몸을 구부린다. 보소, 내 말이 들리거든 눈을 떠보소. 문희옥 여인은 순영의 얼굴이 온통 피투성이가 된 것을 보며 기겁을 한다. 아무래도 그대로 두었다가는 사람의 생명이 위태로울 것만 같다. 문희옥은 순영을 일으켜본다. 순영은 간신히 눈을 뜨고 자신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문희옥을 바라본다. 보소, 내를 의지하고 일어설 수 있겠는가? 문희옥은 순영을 부축해서 일으켜 세우며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눈을 돌려 사방을 바라본다. 그러나 모두 밭에 나가 있는지 아무도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없다. 아이들조차 문희옥에게 야단을 맞을까 두려웠던지 어디로 숨어버렸는지 보이지 않고 있었다. 문희옥 여인은 다시 순영을 들여다본다.
그러다 문희옥 여인은 흠칫 놀란다. 사람들의 눈에 뜨이면 안 되는 문둥병 환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문희옥은 더 이상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할 생각을 하지 않고 힘겹게 순영을 이끌다 시피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다. 산골에 있는 집이라 집을 며칠씩 비워두어도 대문을 잠그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행여나 하는 마음으로 문희옥은 언제나 대문을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나서야 집을 나서곤 한다. 잠시 순영을 담에 기대 세우고 나서 대문의 잠금쇠를 풀고 문을 연다. 자, 좀에만 힘을 내자. 이자 여그가 울집이다. 대문만 들어서면 되는 기다. 문희옥은 순영을 끌어안다시피 하면서 대문을 들어서서 대청마루가 있는 곳까지 가서 순영을 마루 끝에 눕힌다. 봐라. 정신이 드나? 순영은 또다시 힘겹게 눈을 뜬다. 오야. 좀에만 기둘리거라. 문희옥은 시원한 물을 가져다 순영의 입에 가져간다. 순영은 힘겹게 물을 삼킨다. 왜 이런 모습을 하고 마실로 들어선기가? 죽을 생각이 아니몬 그리 모날기다. 그러면서도 문희옥은 순영의 신발을 벗기고 겉옷을 벗긴다. 그러나 순영은 문희옥의 손길을 뿌리쳐보려는 몸부림을 쳐보지만 그것은 순영의 마음뿐이었다. 문희옥은 그런 순영이의 몸짓을 알고 있다. 내를 믿어야 한대이. 내는 그 어떤 병이라 해도 겁나도 무서울 것이 없다. 이미 그 몹쓸 폐병이라는 것이 하나뿐인 내 딸을 잡아갔지만 내는 잡아가도 않고 이리도 질긴 목숨을 남겨두지 않았나. 문희옥은 순영의 신발을 벗기고 겉옷들을 벗겨낸다. 시상해. 이거이 어디 사람의 몸이라 하노? 그동안 산속에서 지냈나? 순영은 겁먹은 눈으로 문희옥을 바라본다. 문희옥은 순영의 온몸이 성한 곳이 없이 모두 상처와 피멍이 들어있는 것을 본다. 아이들에게 돌팔매를 맞은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온몸 전체가 금방이라도 피가 쏟아져 나올 것처럼 피멍이 들고 붓고 긁히고 찢긴 상처로 온전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 또한 순영의 배가 등가죽에 바싹 달라붙어 있는 것을 본다. 쯧쯧쯧. 이래가지고 숨을 쉬고 있는 거이 참으로 용타. 문희옥은 순영을 안고 딸이 쓰던 방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잠시 순영을 벽에 기대어 놓고 두터운 요를 깔고 나서 그 위에 순영을 눕힌다. 가만히 있거라. 아직 숨이 붙어 있으니 그래도 무엇이라도 배창시기를 채워야 하지 않겠나. 문희옥은 방 밖으로 나간다. 순영은 불안하고 무서운 마음이 들기는 했지만 이제 자신의 몸이라고 해도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조차 없다. 그저 눈을 뜨고 정신을 놓지 않으려는 안간힘을 쓰면서 버티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순영은 자꾸만 정신이 혼미해지려고 한다. 사방이 컴컴해지면서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가는 느낌이 든다. 얼마의 시간을 그렇게 보냈는지 순영의 입안에 무언가 따뜻한 것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면서 순영은 무의식 중에서도 받아 넘긴다. 오야. 살고 잡으면 그리 넘겨야 한다. 너무 오래 비워둔 배 창시기에 갑자기 딱딱한 음식은 오히려 니를 해칠 수가 있으니 우선은 이 보드라운 것이라도 넘겨야 한다. 문희옥은 순영의 상태가 밥을 먹이는 것이 좋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좁쌀 미음을 만들어가지고 방으로 들어와 보니 이미 순영은 혼수 상태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문희옥은 미음을 수저로 순영의 입안에 넣어준다. 비록 정신은 혼수 상태가 되어 있었지만 미음은 순영의 모간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그것은 순영의 육체가 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다는 것을 알고 문희옥은 한 수저 한 수저 정성을 다해서 떠넣어준다. 네가 내를 이리 만난 것이 아직은 죽을 때가 되지 않았는갑다. 어서 주는 대로 받아 넘기고 기운을 채려야 한다. 문희옥은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이는 것도 좋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적당히 먹이고 나서 순영의 상태를 살펴본다. 처음보다 숨결이 많이 안정이 되어가는 것 같다. 이 산골에서 병원을 데리고 간다는 것도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더구나 문둥병 환자를 받아줄 만한 병원이 없다. 문희옥은 따뜻한 물을 방 안으로 떠와 물수건을 해서 번갈아 가면서 순영의 몸을 닦아낸다.
온전한 곳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전신이 깨지고 찢기고 피멍이 가득한 것을 조심스럽게 조금씩 닦아낸다. 이미 순영의 손가락과 발가락은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본다. 얼마나 심한 통증이 있을꼬. 어이하다. 아직도 젊으나 젊은 거이 이런 몹쓸 병을 얻었단 말인가. 얼마나 오랜 시간을 산속에서 헤매고 다녔을꼬. 문희옥은 모든 정성을 다해서 순영의 온몸에 약을 발라준다. 마치 딸에게 해주었듯이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순영을 보살펴준다. 문희옥은 3년 전에 딸을 저 세상으로 보낸 아픔을 아직도 그대로 가슴속에 간직하고 이 집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곳은 문희옥이 태어나서 자란 친정이다. 읍내인 거창읍까지는 버스로 1시간이 걸리는 거리였다. 문희옥은 결혼을 해서 거창읍내로 나가 살고 있었다. 친정은 이곳에서는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농토를 가지며 살아가고 있었기에 문희옥은 여학교를 다니며 귀하게 자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기도 했다. 그러나 문희옥의 팔자가 썩 좋은 팔자는 아니었던 듯 문희옥은 결혼을 하고 남매를 낳고 10여 년간 살던 남편을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내고 혼자 몸으로 남매를 키우며 살아왔던 세월이다. 다행히 남편은 적지 않은 재산을 남겨주어서 문희옥은 고생하지 않고서도 두 아이를 서울에 있는 대학까지 공부를 시킬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 그나마 시름을 덜 수가 있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할 무렵 딸인 경애도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을 하면서 서울로 올라가 자취를 한다. 딸의 꿈은 신문기자가 되는 것이었다. 워낙에 여행을 좋아하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딸은 방학이면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이곳저곳을 여행하기도 하면서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딸은 폐병에 감염이 된다.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는 폐병이다. 그 누구도 가까이 접근하려고도 하지 않는 무서운 폐병인 것이다. 문희옥은 거의 미친 사람처럼 딸 경애를 살리기 위해 온갖 약과 병원들을 찾아다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한다. 이미 병원에서 조차 두 손을 들고 공기 좋고 경치 좋은 곳에서 요양을 하라는 말만 할 뿐이었다. 문희옥은 딸을 위해 친정인 이 마을에 마을과 조금 떨어진 이곳에 새롭게 집을 지었다. 작은 집이기는 했지만 서울에서 생활을 하던 딸을 생각해서 시골에서는 맞지 않는 양옥집을 짓고 최대한의 편리시설들을 갖추어 놓고 딸과 단둘만의 생활을 시작했던 것이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결혼을 해서 서울에서 살고 있던 아들 내외가 거창 집으로 내려온다. 어머니와 동생을 보살피려는 아들의 지극한 효성이었다. 그렇게 이 집에서 7년이라는 세월을 딸 경애와 단 둘이서 보낸 세월이다. 그러나 끝내 경애는 병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이 3년 전이다. 경애는 이 집을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했고 이 마을을 좋아했다. 집 뒷산에 있는 경애의 무덤을 문희옥은 거의 매일 찾아보며 경애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곤 한다. 그러나 가끔 아들이 내려와 어머니를 모시고 가곤 한다. 이번에도 그렇게 며칠 동안 아들의 성화로 거창읍내에 있는 집에 다니러 갔던 문희옥이었다. 글 일향 이봉우.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